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대구예술발전소 생활밀착형숙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횡성군이 체류지 등록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충청남도 도로정책 세미나가 보령시에서 개최됐습니다.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봉화형 치유산업 발굴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해상폭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2기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비위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광주의 현직 변호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해당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같은 청 소속 수사관들이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이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 기밀 등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A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 브로커를 만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변호사와 접촉한 브로커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 기밀 유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검찰 수사관들과 친분을 내세워 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잘 봐줄 수 있다며 A 변호사 등과 접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변호사는 138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저축은행장 등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소속 수사관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기밀 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구청 앞 광장에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복지박람회는 스마트 IT, 어르신, 장애인 등 13개 분야 25개 민간기관과 구청 부서가 함께해 총 23개의 전시,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체험 부스에서는 치매 예방 ICT 기반 인지 프로그램 체험, 지역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비누와 방향제 만들기, 종이팩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카드 지갑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알리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구는 이번 박람회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정보를 알리는 기회가 됐길 바라고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가 2024년 제15회 공기의 날 기념식에서 굿 에어시티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굿 에어시티는 공기질 개선에 앞장서 미래 환경 도시의 모범을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으로 구는 탄소 중립 도시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이번 상을 수상했습니다. 구는 39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19개의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 녹지 흡수원 확장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지식의 꽃밭, 5분 정원 사업과 같이 생활 속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장하고 도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구는 이번 수상은 탄소 중립 도시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며 앞으로도 청정대기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 현장구청장시에 운영돼 보도가 정비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던 끼리끼리 3길 보행 환경 개선 사업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8일 제366회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돼 연남동 끼리끼리길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계자들은 끼리끼리 3길 일대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 개선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구간은 다양한 카페와 맛집이 밀집한 구의 주요 상권 중 하나로 헬로윈데이와 연말연시 등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구간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 19면을 폐쇄하고 보도폭을 기존 2m에서 최대 4.6m까지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헬로윈데이를 앞둔 지난 일요일
끼리끼리길 일대에 12,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으나 안전사고 없이 질서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더욱 걷기 좋은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2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아현동과 서강동에서 경로잔치가 개최됐습니다. 경로잔치에는 많은 관내 어르신들이 참석했는데요. 축하 공연과 식사 대접,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지난 29일 아현동과 서강동에서 경로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제2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잔치엔 많은 관내 어르신들이 참석해 잔치를 즐겼습니다. 아현동에선 산성교회에서 진행돼 내빈 소개 및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 후 축하 공연과 식사를 즐겼습니다. 서강동에선 서강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금빛 동행 슬로건으로 진행돼 합창, 색소폰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함께 만찬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잔치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예술발전소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인 대구예술발전소의 옥상 및 4층 테라스에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 목본류와 수국, 구절초 등 초본류 등을 심었고 정원을 배경으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무대도 꾸몄습니다. 정원은 대구예술발전소 관람 시간에는 언제든지 둘러보고 쉴 수 있는 지역민들의 생활 속 정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경북 대표 육아박람회 제42회 대구 베이비 앤 키즈 페어가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며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용품과 정보를 총집결한 영남권 최대 베이비 페어로 분기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백희에서는 줄즈, 에그, 멕시코시 등을 포함한 400여 개 국내외 브랜드가 참가했으며 디즈니월드 잉글리쉬도 공식 협찬사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2024 대구 새생명축제와 함께 열렸습니다. 새생명축제는 임산부와 가족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보이는 라디오, 부부 태교 요가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대전시가 11월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월 확대 간부 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예산 확보 기간이라며 긴축 재정의 시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확한 목적과 필요성을 짚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대전 오픈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대전 부청사 리모델링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대덕 연구단지 내 공동관리 아파트를 점검하며 대전 지역 현안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체류지 등록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군은 지난 5월 도내 최초로 외국인 부부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며 농촌 지역 보육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만 3세에서 5세에서 만 0세에서 2세 외국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2024년 기준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28만 원, 만 2세는 39만 4천 원, 만 1세는 47만 5천 원, 만 0세는 54만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보육료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출결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청구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횡성군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민속 장날에 맞춰 버스 승하차 안전도우미를 안흥면과 청일면에서 운영합니다. 안전도우미 사업은 농어촌 버스 전면 개편 이후 일부 지역의 불편 사항을 반영해 이용객이 많은 민속 장날에 버스 이용객의 안전한 환승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탑승을 돕습니다. 횡성군은 올 8월부터 이용객이 많은 등하교 출퇴근 시간대 운행 조정을 반영해 농어촌 버스 전면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군청 재난안전 상황실과 평창돔체육관에서 대형 복합 재난에 대비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평창 소방서와 경찰서, 8087 부대 1대대 등 관계기관과 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 및 경기장 붕괴, 화재의 재난 상황 대응을 주제로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올해 훈련에서는 기존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중심에서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재난안정통신망을 활용한 군민과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방식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훈련 방식으로 군천 재난상황실에서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훈련을, 평창돔 체육관에서는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재난안전 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 역량을 강화하고 더 안전한 평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개촌 클래식 마을에서는 제2회 개촌 휴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개촌 휴 콘서트는 자연이 주는 힐링 에너지와 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음악 소풍으로 개촌마을 외에도 평창군의 여러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공연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0월 박림에서의 공연에 이어 개촌 클래식 마을 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피아니스트 박재홍과 소프라노 서선영의 클래식 무대뿐만 아니라 미니 운동회, 음악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관객들은 일상을 벗어난 공간에서의 자연과 음악, 다양한 먹거리를 통해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주시 신리면 젖소 농장에서 럼피 스킨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발견 즉시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했고 살처분은 양성 가축만 선별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반경 5km를 방역대로 설정해 방역대 내 이동 제한을 명령하고 4주간 임상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인접시군인 제천, 괴산, 음성 지역에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 및 흡혈곤충 방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 영국 한국문화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전 세계 전통음악 콘텐츠의 국제 교류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성공 개최 및 해외 홍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콘텐츠 해외 보급을 위한 체험, 전시 행사 및 영국 전통음악 콘텐츠 공연단의 엑스포 초청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한 도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충청남도 도로정책 세미나가 보령시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령시에서 충청남도 도로정책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보령시를 비롯한 15개 시군, 협회, 충남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한 도로 정책을 공유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도로 건설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 봉화군이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봉화형 치유산업 발굴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치유산업으로 봉화를 뉴빌딩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봉화군이 치유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치유산업 관련 국내외 전문가, 언론사,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봉화군의 역점 사업인 K-베트남 밸리 사업과 연계한 의료치유 등 다양한 세미나를 공유했으며 전문가별 주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형 치유산업이라는 새로운 미래지향 사업 발굴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관련 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은 태양열 집열기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세계를 넘어 우주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과기부와 달 착륙선 에너지 공급용 태양열 집열기를 개발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렌즈와 700여 개 거울로 태양의 열 에너지를 모아 축적하는 태양열 집열기 해바라기입니다.
렌즈로 돋보기 원리를 활용해 위에서 접시형 반사경으로 아래서 열을 모으는 상하 이중 지별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전해져 오는 열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온수, 난방 등에 있어선 전기를 다시 열로 바꾸는 태양광보다 효율적입니다. 나주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 금철은 이 태양열 지별기로 설립 4년 만에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그 나라들이 에너지들이 불안정하다. 그 에너지는 전기가 불안하니 열 에너지 시장도 불안한 거예요. 열은 열대로 난방이나 냉방에 쓰여지고 전기는 전기대로 등을 밝히거나 또는 컴퓨터, 기타 등등의 전력 소비로 이어진다면 전기는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거예요. 지난 2020년 한국전력, 한국광기술원 등에서 원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시작한 금철.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 처음엔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조달청이 뽑은 혁신 시제품에 선정된 뒤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후 해남 땅끝마을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 태양열 지별기를 납품했고 공공 조달 시장에서 품질과 성능을 검증받은 덕분에 판로가 넓어졌습니다. 조달청이 연간 한 6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을 이용해서 직접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매한 제품을 수유기한, 희망하는 수유기한에 제공을 하고 그 수유기한 그것을 활용해서 그 결과를 다시 업체에 피드백하고. 금철의 기술을 책임지는 최강호 이사는 짧은 시간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로 끊임없는 독자 기술 개발을 꼽았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전시에 사용할 이동식 태양열 지별기를 과기부와 달 착륙선 에너지 공급용 태양열 지별기를 개발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까지는 7번의 테스트, 그중에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했고요. 나머지 6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결과물들을 맞춰 나가면 32년에는 우리 해바라기가 달나라에 가서 세계를 넘어 우주까지 시장을 넓히겠다는 우리 지역 강소기업의 꿈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기업들은 비싼 가격과 수급 불안정 등 두 가지 어려움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연구소를 광주로 옮겨오겠다고 밝혀 관련 기업들이 필요한 AI 반도체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축산농가 사육동물들의 생체 정보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이 업체는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을 쓰는데도 AI 반도체 구입에 올해만 1억 7천만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이마저도 제때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이 계속 변하고 불안정한 데다가 또 수량도 많다가 줄었다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좀 항상 원하는 수량을 이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 기업들이 보다 저렴하게 수요 맞춤형 AI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설계 업체가 전무했던 광주에 팹리스 업체인 에이징랜드와 에임퓨처가 잇따라 사무실을 내기로 해 AI 반도체 수급 생태계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필요한 AI 반도체를 의뢰하면 에임퓨처의 설계를 바탕으로 에이징랜드가 반도체 칩을 설계하게 됩니다. 대만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인 에이징랜드가 설계한 반도체는 TSMC에서 곧바로 위탁 생산됩니다. 광주시는 AI 반도체가 지역 전략 산업인 가전과 모빌리티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기업들의 반도체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 광주형 인공지능 반도체를 적용하여 지역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고가의 엔비디아 등 외국산 반도체 칩에 의존해왔던 국내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성능이 날로 고도화되는 만큼 얼마나 빠르게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느냐가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채소값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추값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다른 부재료들의 가격이 여전히 높아 김장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품 배추가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한 포기에 12,0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추값은 5,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싸다 해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값이 비싸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비싸거든요. 지금 소금도 예전에는 7,000원 원시하던 거 지금 2만 원 가고 막 그러잖아요. 한 푸대에 지금. 평년 가격을 되찾은 배춧값과 달리 다른 부재료들의 값은 여전히 평년보다 비쌉니다. 쪽파와 당근은 40% 넘게 올랐고 무도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부재료 값이 오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인 가족 기준 광주의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39만 원, 대형마트 52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김장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와닿는 건 없잖아요, 지금. 생강도 비싸잖아요, 올해는. 그래도 할 수 없지. 이제 애들 먹어야 되니까, 같이 먹어야 되니까 나눠 먹고. 김장용 절임 배추를 예약받고 있는 상인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 걸 실감합니다. 한 번 나가면은 20kg가 5, 6개씩 나갔어요, 하루에. 근데 지금은 지금 주문 받아놓은 것이 10일에 하나 정도. 고물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채소값마저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간협의회 2기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2기 민관협의회는 최정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남도, 여수시 등 정부위원 4명, 지역별, 업종별 수협대표 10명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해상교통안전진단기관 등 8인을 전문가위원으로 별도 구성해 해상교통과 주민 갈등 등 분야별로 민관협의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4 제주국제걷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에서 세계를 걷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6km와 8.5km 코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며 걷기를 즐겼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축사에서 제주도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차량을 줄이고 자전거와 도보 이용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익산 김장 체험 한마당이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에서 개최됩니다. 익산시 김장 체험 한마당이 11월 23일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에서 개최됩니다. 익산 지역에서 재배한 건강한 먹거리와 국내산 양념 재료로 만든 익산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체험으로 수육과 김장김치를 맛볼 수 있는 점심 식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농촌 체험과 로컬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안정적 재료 공급으로 소비자 부담도 줄인 익산 김장 체험 한마당에서 김장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를 탈 때마다 멀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멀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각을 차단하거나 귀 전정기관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줄여야 합니다. 시야가 흔들리는 감각이 차단돼 멀미 증상이 완화되며 마른 오징어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어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신맛과 상큼한 향이 특징인 레몬이나 오렌지 등도 도움이 되니까요. 장시간 차를 탈 때는 간식거리를 준비하거나 안대 등을 준비하면 멀미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